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식 고민 상담 도와드릴 주식상담소 김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는 제가 진행을 맡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자, 한 주 동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 종목 어떻게 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은 지금 전화 접수하셔가지고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얘기해 주시면요.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또 문자로도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접수 받는 동안 시장 한 주 동안을 좀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대한 분위기는 또 어떻게 갈지 간략하게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시장 굉장히 어려웠었죠. 한 주가 아니라 1월 달 시작부터 시작에 잠깐 반짝했지만 또 역시 매년 반복되는 돌발 악재, 이 시점에 항상 나왔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역시 부각되면서 시장을 또 압박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상황이 조금 다른 거는 역시 우리나라 시장 하방 경직성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받치고 있어서 결국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최근의 흐름에서 역시 반도체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같은 실적,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한 실적 때문에 기대 이하로 조금 반전했던 모습도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포감을 좀 불러왔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떤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 매수 심리는 약해지고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역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뚜렷하게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국가다라는 부분이 또 좀 씁쓸하게 만드는 장세 분위기였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뭐 지수는 최근에 어제 이제 과매도 구간을 진입하면서 이틀 전이었죠. 삼성전자도 좀 많이 빠지고 지수도 많이 빠지면서 과매도 영역이 좀 진입했었다. 그 신호가 이제 조금 깊게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반등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내려갈 때 사둬야 될 거는 반도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쪽에 대한 반등성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도 저는 2월 달 돼서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시장의 낙폭 때문에 2차 전지도 생각보다 시간적인 부분의 신호가 좀 빨리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월 달이 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2월 중순까지 2차 전지 쪽도 조금 이 저가 좀 내려와 있는 이 상황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역시 반도체 쪽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성 자체가 어제 4%대 정도로 회복세를 좀 뚜렷하게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역시 이 상황에서 72,600원대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다시 원래적인 추세적인 부분을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이탈한 부분도 없고요. 우상향하는 흐름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거고 올해는 역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성이 높습니다. 뭐 아주 먼 첨단 미래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국내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 수요, 인공지능 쪽에 관련된 수요적인 부분에서는 국내 이슈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이 눌림을 줄 때, 이 공포를 줄 때 조금 담아두신다면 분할 매수 접근하면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 유지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2월 중순 이후는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 한 번 더 꺾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성을 조금 보시면서 담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테마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테마는 조금씩 약해질 거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깊게 빠져들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상황은 다음 주 반도체의 어떤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이 궁금하세요? 에이펙트. 에이펙트.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4,175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4,175원이요. 75원. 네네. 조금 수익 중이시네요. 아니, 처음에 제가 네. 이걸로 수익을 좀 보고 나왔거든요. 언제쯤에요? 한 달 정도 좀 수익을 음. 보고 나왔다가 다시 조금 재진입을 했는데 네.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지금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제가 또 매도해야 될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처음 샀을 때 이거보다 싸게 샀죠? 네, 싸게 샀죠. 비중은요?
지금이 이 많아요? 정도면 그때가 많아요? 10% 정도 실었습니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 좀 너무 내가 처음 샀던 가격보다 높으면은 비중을 이전에 샀던 것보다 확실히 적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아, 왜냐하면 일단 그래요?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내가 왠지 더 오를 것 같은데 일찍 팔았다라는 생각이 샀을 거라는 생각도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막 들어서 내가 수익도 내기도 했는데 아 내가 팔았는데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는 일단은 이슈적인 측면이고요. 뭐 반도체 쪽 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이 기업 자체를 인수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DDR2 이제 LP 쪽 관련된 부분, 이제 반도체 쪽 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에서 재료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반도체 네. 쪽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성은 있는데 네. 역시 이제 이슈적인 측면이 이 기업에 대한 인수나 매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성이 조금 더 짙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반도체가 조금 좋을 것 같으니까 욕심은 내지 않고 어차피 큰 네. 수익을 보려고 들어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 보려고 들어갔죠. 아니요, 큰 수익, 큰 수익. 뭐 엄청 아, 뭐 계속 들고 가실 거예요? 예, 아니요. 이게 네. 제가 듣기로는 제2의 두산 테스나 정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뭐 제2의 두산 테스나가 될지 제2의 삼성전자가 될지 뭐 저도 그러면 아무 종목 가지고 그냥 이게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고 사실 거예요, 그냥?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죠? 샀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또 반도체하고 연관이 돼가 있고 또 제가 보기에도 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재진입을 했거든요. 그 제가 방금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마음에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다 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예, 예. 떨어지 그 올라가다 마니까 갑자기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대응이라는 거예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맞지만 내가 올바르게 대응하고 있냐 없냐라는 부분을 먼저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잘 샀냐, 네. 잘못 네, 샀냐. 네. 근데 이게 내가 불안하다는 거는 뭔가 잘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고 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무조건 예, 오를 그래서 것만 생각하고. 매니저님한테 제가 네, 지금 그래서 이 그런 상담을 부분들을 좀 짚고 가셔야 돼요. 그냥 뭐 회사가 반도체 쪽 관련된 두산 테스나가 심지어 에이펙트에 대한 인수나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으니까 두산그룹에서.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슈를 받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내용적인 걸 잘 보셔야 돼요. 제2의 뭐가 된다 이런 관점보다도 그러니까 네, 이슈의 관점이 왜 그런 관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냐라는 걸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네, 뭐 반등성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욕심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 네, 5천 네. 원대 부분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5천 원, 5천 네, 그 원요?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 분위기 타고 한 번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아, 잘 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예, 수산중공업이란 종목입니다. 아,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2,700원의 비중의 30%입니다. 2,700원의 비중이 30%요. 예, 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 이유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준다는 전문가님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 알아주시는 전문가분 얘기하시니까 제가 당혹스럽긴 한데 네. 일단은 뭐 내용적으로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전문가분한테 얘기했다고 하니까 좀 네. 당황스럽긴 합니다. 근데 네,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선택하고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이제 그래요. 좋은 의견을 줬는데 아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스스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부분에 조언을 주는 것도 뭐 저희들의 역할이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또 관리도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부분에서는 거래가 지금 너무 말라 있으니까 실제로 거래가 없으시니까 매일 느끼시잖아요, 그죠? 하루에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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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비중은 30%나 들어가 있으니까 와 팔려고 해도 좀 움직이지도 않고 뭐 시장 안 좋다 그러면 또 천천히 내려가 버리고 같이. 네, 그러면 반복되는데 그래도 끼는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격이 과거에 2021년도, 2020년도 때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이 흐름성에서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네. 때는 이제 기술적 반등성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게 네. 2,700원짜리가 그런 자리에서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데 이제 발바닥까지 내려온 거죠, 어떻게 보면. 재무적인 부분 자체는 리스크는 없어 보여요. 일단은 없어 네. 보이니까 이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해야 되겠죠. 이거는 네. 뭐 맞다 틀리다 잘 됐다 좋다가 아니라 기다리면 올라오는 주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 예.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이슈를 여기서 뭐 어떤 이슈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런 이슈가 시장에 반영돼야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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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기다려야 되는 게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가액적인 회복이 2,600원, 500원 부분까지는 이 기업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 8, 9, 10월 달에 우리가 안 좋았잖아요. 네, 네. 기억하시죠? 근데 거기서 반등 나온 거는 우리나라 주도 섹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주도 섹터 쪽이 아니라 약간 테마나 개별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으로 가니까 같이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 갑자기 슈팅, 테마성이나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올라오는 부분에서 한 2,600원까지는 회복할 것 같으니까요. 그 네. 회복에서 넘어가는 거는 시간적인 조정이 조금 있어서 저는 저항은 받겠지만 수익권까지도 한번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일단은 2,500원대 와서 어떤 이슈로 올라오냐라는 걸 좀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손절보다는 홀딩하고 기다렸다가. 예, 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네. 이 회사에 그 최대 주주가 저기 삼자 유정을 통해서 네. 저 2,377원에 850만 주 단독으로 지분을 그 200억을 회사에 넣고 이렇게 네.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호재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호재라 해서 이제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 정확하게 저는 이걸 호재인지 잘 몰라서 그 그래서- 유상증자라는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길게는 아니더라도. 그 네. 유상증자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주 배정이라고 해서 다수한테 우리가 회사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주주분들한테 배정을 해서 이제 뭐 주식을 얼마 가격에 드릴 테니까 가지고 있는 거에서 몇 퍼센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주주들한테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주주들은 의도치 않게 내가 주식을 또 사서 주식이 많아지면 가치가 그 보유하는 주식의 수량이 늘어지면 그만큼 주당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겠죠.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수한테 그런 걸 냈다는 건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 이자 줄 여력은 안 되고 주주한테 떠넘긴다 뭐 이런 인식을 하게 돼서 안 좋게 인식돼요. 그런데 삼자 배정이라는 부분은 누군가 한 사람이나 기업한테 지정을 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통해서 기업이 그분한테서 200억을 투자를 유치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시죠? 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삼자 배정으로 해서 투자를 조금 해서 지분을 유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상이 삼성전자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진다고 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올랐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부분의 삼자 배정이 강력한 호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일부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뭐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이 만약 좋은 그거였다라고 하면 이미 주가가 움직였겠죠. 시장에 많은 관심에서 그죠? 그게 이제 천천히 그냥 일부 어느 정도구나. 그 200억 규모라는 그 자체가 이 회사 규모에서는 적은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향후 재료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기대감 네네. 없이 200억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죠? 네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은 있으니까요. 네. 저는 일단은 이거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제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네. 고려해서 좀 홀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해되셨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금양이요. 금양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만 원에 20%요. 12만 원에 20%요? 네네.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뭐 그냥 TV 보다가. 네, 나 예상했어요. TV보다 샀을 거라고. 네, 사니까 안 오르죠? 네. 네, TV 보고 사면은 오를 확률이 우리가 50% 이상은 대주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TV 보고 내가 사면 항상 늦어요. 네. 네, 늦어요. 항상 늦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금양은 2차 전지 쪽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TV 보셨다고 네, 네. 하시니까 근데 그게 이미 한참 이슈가 너무 많이 됐어요. 예전에 어떤 아저씨가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거기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엄청 올랐는데 뭐 또 간다 이러지만 이 회사가 지금 실적 보면은 마이너스예요. 뭐 투자한다라고 하다가 마이너스를 받겠지만 막연한 기대감이거든요. 얘는 또 오토바이 쪽하고 관련된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저는 금양 쪽 관련된 부분에 이미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고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는 뭐 2차 전지 2월달 이후에 한번 흐름성 나오겠지만 그 전에 너무 빠져버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얘는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한 10일 뭐 매수가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저라면 이런 기술적 반등성 나올 때 한 10만 원 약간 걸쳐 올라올 때쯤에 한 2월 중순까지 가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만약에 나와주면 좋을 텐데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탈할지 안 할지가 참 애매한 구간이라서 정말 저도 전문가지만 정말 애매한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은 저는 한 10만 원대 부분까지 줄 것 같거든요. 그 제가 만약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거 10만 원 반등 주면은 자를 것 같습니다. 손절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돼요? 왜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하지 마시고 내가 좀 남들이 다 사고 팔고 다 지나가고 이슈가 엄청나게 부각받은 거를 나중에 늦게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늦게 샀다. 남들이 파는 걸 내가 샀다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반등 주면 매도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빙거 스토리. 핑거 스토리. 네.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4,000원에 되세요? 30%. 얼마요? 4,000원에 30%. 네.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걸? 이거 추가 좀 매수했어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네. 다시 빠졌는데, 네. 이게 만약에 4,000원, 3,900원이 올라갔다가, 네. 또 다시 빠질까요? 아니요.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려 수익 내고 나오세요. 네. 그럼 한 5,000원까지 갖고 있을까요? 뭐 이렇게 가격을 또 1,000원씩으로 이렇게 탁탁 끊으세요. 아니 4,000원에서 5,000원 가고 5,000원에서 그러면 10,000원 가고 10,000원에서 20,000원 가고 뭐 이렇진 않잖아요, 주가. 그렇죠? 네, 자꾸 그렇게 보고 있으면 또 5,000원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또 가격이 딱 4,000원인데 조금만 욕심내지 말고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어머님 좀 하시기 어려운 건 있지만 뭐 기술적으로 내가 어떤 자리에 팔 수 있는가라는 거 봤었을 때 저는 조금 일단 내용적인 건 뭐 아직까지 재료가 있어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기다리시고 네. 한 4,600원, 4,6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더 가더라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예.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뭐 좋다 이제 솔직히 이거에 한 번씩은 TV에서 나올 만한 내용의 기업이긴 하거든요. 이슈가 된 섹터가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또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거는 4,600원, 500원 구간 오면은 욕심내지 말고 비중이 좀 있으니까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수익 실현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롯데케미칼 네. 19만 5천 원에 30%가 있는데 이게 네. 28만 원대부터 물타기해서 내려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 롯데케미칼이 그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자꾸 적자로 변해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네. 기다려야 되는 일단은 건지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네. 비중하고 매수가가 어떻게 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0%요. 30%요. 네. 이제 좀 늘리기도 좀 부담스럽네요. 그렇죠? 지금 네. 늘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롯데케미칼이 옛날에 그 화학주들 막 올라오고 그럴 때 그때 생각을 해서 이제 28만 원대 잡아서 물타기에서 내려오긴 왔는데 네. 이거 뭐 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 어려워졌다라는 부분 자체 이제 중국 때문인 것도 있고 우리가 막 미중 분쟁부터 해서 막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 많은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중국 네네. 경기도 둔화되고 계속 중국은 계속 이제 완화 정책을 양적 완화 정책으로 해서 계속 돈을 푸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네.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금리 올렸다가 쪼고 미국도 계속 쪼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중국이 그래서 경기 부양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둔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가 롯데케미칼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중국이 또 막 무분별한 이제 경쟁 구도가 좀 많았던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이제 사업의 어떤 전환점을 만든 게 재생에너지잖아요. 재생에너지 어떤 전환점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 거고 그리고 롯데그룹의 어떤 피해적인 부분 자체를 해소해 주는 게 뭐냐라고 커버해 주는 게 뭐냐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롯데정밀화학이나 롯데케미칼이에요. 얘들이 가진 돈 가지고 자꾸 그걸 해결해 나가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레고랜드라든지 건설 쪽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자금 수요를 해오다 보니까 좀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좀 회복세로 돌아서야 될 이 경기나 이런 분위기가 이 반복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더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네. 계속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주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시장 빠질 때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물가가 다시 안정화될 수 없고 금리가 안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니까 이 하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성이나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겠구나. 그러면 이런 게 좀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화학적인 거지만 우리 생필품에 들어가는 많은 소재들이잖아요. 가장 네네. 기본적인 소재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향후에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쪽 가는 부분에서 수소에 대한 단계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리고 인수한 롯데머티리얼즈나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쪽 사업,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쪽이나 특히나 에너지 쪽에 대한 어떤 투자를 굉장히 키우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결과는 나올 거라고 봐요. 재무적인 부분이 적자를 나오는 부분들은 작년에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전환점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주가의 어떤 지금 가격대는 예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더 내려가더라도 11만 원대 뭐 이런 데서 다시 또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성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7만 원 상단대 정도하고 왔다 갔다 반복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가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 매수가 부분까지 또 올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네.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인 거지 어떤 업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시간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 한 21만 원대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가셔가지고 매수가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이런 건 또 내려 그때 21만 원까지 오고 난 뒤에 비중 줄이고 난 뒤에 내려오면은 다시 그때는 이제 전환점이니까 그때 내가 다 팔고 나면 이제 거기까지 왔다는 게 전환점인데 네. 거기서 또 팔면은 또 올라가서 또 아쉬워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비중만 좀 하나만 줄여놓으시면 여쭤봐도 될것 같아요. 되겠어요? 네?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네네. 롯데 그 케미칼이 롯데 네. 건설도 지금 부실하다는 그게 소문이 막 돌고 있고 네. 또 롯데 그 에너지 그 인수한 머티리얼즈. 그거 금액도 좀 있고 이런 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투자 심리를 낮추고 있는 거죠, 이 기업에. 그러면 이거를 가져가면은 저는 기간이 얼마 걸리든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도 꽤 네네. 오래됐으니까. 네. 그래서 한 2, 3년 내면은 올라갈 수 있나 해서 충분하죠. 지금 네. 그러면 다시 그 단가를 낮추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할까요? 저는 지금은 단가 낮출 단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단가를 좀 이르게 낮춰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내가 네. 가격만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 이슈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네, 네. 부분을 좀 더 두고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아, 우리 네. 지정학적 리스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경기 침체성 분위기가 있고 3분기 돼야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2분기 정도 좀 지나고 하반기 진입할 때쯤에 내가 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오나라고 고려해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네, 저는 네. 그대로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아유,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드림 시큐리티고요. 네, 그 매수가는 5,160원입니다. 5,160원이요? 예, 예. 그 높게 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걸 좀 추매해가지고 좀 단가를 낮춰가지고 빠져나올까 생각 중인데, 그 비중은 매수 어떻게 타이밍, 되세요? 추매 매수 타이밍을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10%입니다. 예. 조금씩 사세요. 어디 타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 타이밍을 잡겠다. 그러니까 오를 때 사야 되나 떨어질 때 사야 되나 그리고 어떤 시점 갑자기 오를 것 같아서 사야 되나 이런 게 자꾸 그냥 계속 고민되거든요. 그냥 예, 나눠서 예. 조금씩 사셔도 되고요. 이거는 조금씩 사셔도 돼요. 지금 조금 기다렸다가요. 지금 네. 또 뭐 조금 사놔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 번에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네. 번에 사서 갑자기 내가 조금 샀는데 확 올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에 빠지지 마세요. 대부분 다 그러거든요. 내가 안 예. 샀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더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걸 자꾸 예.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 예. 할 것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를 추가 매수할 건데 그러면 예. 어떻게 할까? 이렇게만 딱 하고 내릴 거 오를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단가를 어떻게 맞춰 놓을까? 그리고 어떻게 기다릴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네. 그럼 선생님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는 한 어느 정도로 목표가를 보고 가야 되나요? 저는 들고 있으면 이전에 이제 작년 이것도 이제 테마성 흐름성이 좀 강하잖아요. 예, 예. 재무적인 보안 쪽도 있지만 뭐 양자 쪽은 계속 이슈가 될 거고 양자 쪽은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또 이슈가 될 거고 보안 쪽 예. 이슈도 뭐 결국 인공지능 이런 거 보안 안 되면 다 엉망이거든요. 그럼 보안주도 테마가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건 예. 저도 한번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조금 이슈가 돼서 올랐던 부분들이 뭐 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이나 뭐 보안성이나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혹시 화면 보고 계세요? 아닙니다. 지금 예.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전에 어떤 과거 박스권의 하단 쪽에서 이제 한 단계 떨어져서 계단식으로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한 네. 4,500원, 6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5,000원대잖아요. 그렇죠? 예, 네. 5,000원대까지인데 일단은 올라가는 거 제가 5,000원까지 간다라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 저항을 뚫을지도 안 뚫을지도 모르는데 뭐 제가 5,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대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 가격은 한 3,300원 아래쪽이면 사도도 되고요. 3,300원. 그 아래쪽으로 조금씩 사도 되고 위쪽으로는 한 4,700원 아래쪽으로 단가를 맞춰두면은 더 사는 비중은 그 올라왔었을 때 좀 덜어내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뭐 솔직히 리스크가 크게 안 보입니다. 재무적인 부분이나 뭐 부채성이야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저는 쭉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 대응도 좀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트론, 펩트론이요. 예, 32,250원에 50%요. 3만 2,250원, 250원이요. 네,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입니다. 50%요. 예.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먼저 그때 선생님인데 TC 스틸 그거 한번 도움 받아갖고 한번 크게 한번 수익을 좀 봐가지고 네. 그리고 나도 페트롤 이거 사가지고 먼저 팔았어요. 또 한번 수익을 내고 네. 다시 또 한번 더 갔습니다 이게. 네, 투자가 시원시원해서 좋은 점도 있는데 예, 무너지면 또 굉장히 또 힘들어지세요. 예. 네, 그 아무렇지 않게 손절할 수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예. 이건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큰 관심을 이미 많이 가져왔거든요. 예. 많이 가져왔고 지금 한 거의 한 4, 5개월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예, 이러면 이제 점점 어떻게 보면 지친다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점점 던지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깊게. 예.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먼저 그 4만 넘었을 때 안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수익 잘 냈던 종목은 다음 수익 낼 때는 욕심을 안 내야 돼요. 더 짧게 이전에 내가 수익 냈던 것보다 더 짧게 수익 내고 더 짧게 수익 내서 조금이라도 챙기면 되는 건데 지금은 예. 이제 욕심이 가해지신 것 같아요. 비중도 너무 크시고요. 예. 일단은 뭐 이게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살아 있어서 다음 주에 안 떨어지길 바라보면서 반등 주면 바로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이번엔 예, 가져가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하도록 문자 상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가 들어와 있어서 문자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문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56,600원이네요. 포스코 인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매수가가 56,600원이고 비중이 5%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뭐 어차피 포스코 그룹주의 어떤 그냥 저 포스코 그룹이 테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움직임성에 좀 따라가는 느낌도 있지만 약간 어떤 때는 개별적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무역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돼야 되는데 워낙 포스코 그룹에 대한 흐름성 자체를 따라가는 분위기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요. 어차피 다 리튬 쪽 관련된 부분, 2차 전지 쪽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연관성에서 좀 가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56,000원대 정도 같은 가격대는 돌아오겠죠. 네, 돌아올 거라고 봐서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5% 정도 같으면은 참 이게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물리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살짝 반등 좀 팔아야지라고 생각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관점이면 이건 수익보다는 일단은 매수가에서 정리하고 다시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한 단계 조금 레벨 다운이 더 생기고 난 뒤에 봐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적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 그러면은 역시 2월 중순 이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반등성이 줄 때 충분히 한 10%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매수가 근처 왔을 때 비중 줄이시고 현금화 해놓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내가 잘못 사면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미 큰 시세를 만들었던 기업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갈 수 있다. 라고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일단은 현금화 하셨다가 차후에 다시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요. 강연에 안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인의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자, 오늘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슝 하고 날아갈 곳이 있습니다. 자, 강남이고요. 선능력 1번 출구입니다. 그 앞에 나오시면 상제리제 센터라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강연이 있고요. 오늘 오후 1시입니다. 1시고요. 조금 일찍 오셔도 되고요. 저도 일찍 가 있을 테니까 와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1시간 가까이 소통을 하시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좋다라는 얘기는 듣는데 내가 어떻게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 오시면은 그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다시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 한화솔루션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38,900원에 비중은 25%. 38,900원에 25%요? 예. 아, 이거 한 달 전에 사셨어요? 예, 예. 네. 그때 좋았는데, 그죠? 좀 예. 오를 것 같았는데, 일단은 얘도 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게 예, 뭐냐면 미국의 현 정부가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굉장히 좋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만 정권이 예. 바뀔 시점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떤 계획이나 쪼로 이런 게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기조가. 그런 예, 예. 분위기로 인식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닥치면은 그래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이기는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뭐 갑자기 말 한마디에 시장이 갑자기 이 섹터가 반전을 찰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주가 예. 자체가 또 밑에서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지 뭐 크게 다시 큰 사이클로 올라갈 정도의 위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등은 줄 것 같거든요. 매수가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하겠죠. 지금 사신 가격 있잖아요. 예, 그런 예. 가격도 좀 넘어가긴 힘들고 올라가봐야 뭐 몇 퍼센트 조금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이거는 올라오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기업이 돈을 잘 아이고. 벌고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벌어도 예, 예. 주가가 과거에 이미 올라와 있고 가치적으로 이미 많이 희석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근에 기관 수급이 있어도 저는 매수가에 정리하시고 최대한 만약에 길게 보더라도 싸게 사려고 하셔야 돼요. 오를 때 사지 말고 떨어질 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 반등 주면요 끌고 가지 마시고 반등 주는데 시간 또 조금 걸릴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예, 올라올 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올라오면은 일단 현금화하는 쪽으로 얘기 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예, 마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퓨린 로봇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350원에 30%입니다. 1,350원이요? 예, 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더 많이 갈 건가. 너무 많이 기어가지고. 네, 많이 기긴 했는데 네네. 이게 참 로봇주들이요. 보면 실체가 네네. 좀 잘 없어요. 그죠? 실체가. 예. 그러니까 뭔가 학원에 있는 거하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돈을 못 벌어요. 희한하게. 그렇죠? 그렇죠. 네,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니 테마라고 많이 하잖아요. 테마.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얘는 뭐 산업 로봇이나 이런 쪽에서 기업들하고 어떤 제휴가 있는데 네네. 회사가 운영이 잘못하는 건가? 뭐 이익성도 없고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가고 그 돈이 너무 없어요. 회사가. 네, 아, 시가총액 2,800원인데 회사가 이제 현금성으로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부채가 조금씩 생기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돈 없어서 시도를 못 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기라고 찍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 자체는 조금 뭔가 그러니까 진짜 순환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금 순환, 이 회사의 돈이 좀 잘 돌아야 된다. 이런 게 좀 네네. 필요한데 그런 게 조금 되지 않는 기업이라서 지금 이제 로봇주나 아직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료적으로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이거는 어제 올라온 부분은 제가 확인 잘 안 했는데 개별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온 흐름 보니까.
그래서 아직 로봇주에 대한 제로성이나 이런 게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얘는 거기에 참여도 많이 안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수익 줄 때 단기적인 공략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음 주죠? 월요일 화요일쯤에 반등 주면요. 단기 수익으로 좀 대응하시면서 1,800원대 부근에서 정리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중도 30% 있으니까 큰 수익률을 노리기보다는 그러니까 금액적인 비중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한 1,800원대 이익 실현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릴 테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SFA 반도체요. 반도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200원의 비중 8%, 예,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챙기셨나요? 네, 7,000원 넘어갈 때 반 덜어냈어요. 잘 하셨네요. 나머지는 좀 들고 있어 보자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더 할까?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봤거든요. 어차피 이제 좀 챙겨놓은 게 있어서. 한 번 더 꺾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르면 그냥 가시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7,000 넘어갔다라고 했던 구간이 굉장히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넘어갔다는 구간 자체가 2번이었는데 이게 이제 앞서 있었던 부분에서 여기서 시원하게 가줬어야 되는데 시장이 갑자기 삼성전자도 빠지고 이러면서 그때 얘도 못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CXL이나 뭐 PMI나 뭐 여러 가지 PIM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해서 반도체 쪽 이슈를 많이 일으켰는데 그 부분에서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터졌고요.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반도체 쪽은 계속 유지해 가도 좋은 관점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반등을 주고 올라가면 지금 비중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네, 가시는 게 맞고 아니면 한 번 좀 올랐다가 한 번 더 꺾었을 때 한 번 더 지지하는 걸 확인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옆으로 조금씩. 그렇죠. 네, 지지하는 거 좀 보면서요. 네, 한 번 더 지지하는 거. 왜냐하면 지금 평단가가 좀 안정적이잖아요. 5,200원이잖아요. 이미 네네. 수익은 챙겨놨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못 먹어도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한 번쯤 더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더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거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번 눌렀다가 역시 지금 가격대 5,800원대나 조금 낮은 게 5,650원대 부근 정도를 한 번쯤 이래 더 확인되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분명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오를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확실한 거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려왔는데 한 번에 올라가기에는 그냥 단번에 올라가면은 이걸 누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올라가면 내가 남은 비중 가지고 가는 거지. 근데 더 산다는 관점에서는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좀 더 사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전화 끊기기 전에 제가 맥커스 상담 받았었거든요. 원래 받으면 안 되는데 같이 아니, 연결되니까 상담 받아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제가? 네, 감사 메카스 인사 그때 한번 드리려고. 당연히 이건 홀딩 의견 드렸을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어제 그래도 어제 너무 흔들려서 일단 저는 상에서 다 팔았고요. 너무 감사 인사 드려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이게 PIM 쪽 관련된 이슈로 타고 있어가지고 잘하셨네요. 네, 좋은 수익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오신 시스템 8,880원에 15%. 네, 이것도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아버님.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갑자기 툭 떨어져갖고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거 네. 아버님이 종목을 찾으신 게 아니라 뭐 TV나 뭐 이런데 어디 의견을 들으신 거죠? 네, TV 네. 보고 샀어요. 네, 이거는 아니 좋긴 좋은데 너무 이제 또 위쪽에서 항상 TV에 나오는 것들은 시장에 어떤 관심이 있고 있었을 때부터 해서 사라질 때까지도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는 한참 전에 됐는데 계속 그게 사라질 때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버님이 조금 약간 고가 매수가 조금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힘은 조금 있었으니까 다행히 거래가 많이 안 빠져서 반등은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응하시기 어려워요, 아버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응하기 네. 어려운 종목이니까 올라오면은 9,000원대, 9,000원 조금 있을 때 9,000원대 부근에 정리하세요. 들고 가져가시고. 네. 자꾸 내려가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낮은 저기 밑에 있으면은 아이고 또 대형주고 안정적인 기업이고 재무적인 부분 얘도 뭐 재무적으로 수익성이 최근에 좋아져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만 그게 많이 주가에 반영이 돼 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버님이 네.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판단되니까 이거는 정리하시는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매수가는 올 수 있으니까요. 꼭 정리하세요. 9,000원대 오면 정리하라고요. 네, 정리하세요. 고민하실 네, 필요 네. 없어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문자 상담 한번 또 들어와 있는 것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고요. 자, 매수가가 14,150원이고요. 비중이 15%다라고 하는데 추매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데 14,000원대 솔직히 추매해놓고 기다려도 상관없는데 이 기업을 한 2분기까지만 좀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정도 기다렸다가요. 2분기 그러니까 한 3월달 넘어서 4월달 진입할 때 좀 관심을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시 반도체 쪽이나 IT 쪽 계열성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이 IT 쪽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이 작년에 좋지 않았었죠. 거기 삼성전자 1분기 컨센서스가 다운돼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조금은 뒤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1분기는 조금 뒤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2분기 때 좀 나아지는 것까지 생각을 하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전에 이제 좀 수급성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큰 리스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역시 이익성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지나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예상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좀 기다리고 작년 5, 6월 달에 들어온 수급은 이거는 그냥 팔고 도망간 수급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부여한 수급이기 때문에 올라올 거라는 거는 분명할 것 같고요. 그 시점이 조금 더 1분기 지나서 한 3월 달 넘어서는 기점에서 보신다라면은 그때쯤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가 낮추면 한 14,000원짜리, 13,000원짜리까지 올라올 수고 14,000원까지도 가겠네요. 그런 부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만 조금 더 기다려주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 사는 게 좋다. 왜 사놓고 기다리는데 주가 떨어지면은 또 더 산 게 아프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현금 들고 있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할 여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DIC고요. 자, DIC 4,650원이고 비중이 20%다. 어제 매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뭐 워낙 주가가 뭐 우상향 종목을 보이던 흐름성을 보이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기술적 반등 정도만 보세요. 자리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업도 뭐 실적적인 거에 갑자기 최근적 이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구조 변화에 대한 부분들 이슈는 조금 아직까지 미지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반영됐었고요. 지속적으로 반영돼 있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반등성은 나올 것 같아요. 올라와서 수익 챙길 수 있는 조건은 되니까 큰 수익을 바랐다기보단 떨어진 거를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저보다도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올라오는 쪽에서 한 5,000원대 넘어서는 5,100원대 구간에 저항이 있어요. 5,100원대 하고요. 5,000원 구간에 4,900원부터 5,100원대 사이에 이 행보 구간이 저항이네요. 최근에 있었던. 이게 여기만 본 게 아니라 뒤쪽에 어떤 지지와 강한 힘이 작용했던 데를 보면은 거기서 이슈를 주면 강하게 올라가겠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이익 실현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4,900원에서 5,100원 사이에서 매도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네요. 이슈가 워낙 많이 무르익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CJ 대한통운 매수가 125,000원 역시 높네요. 자, 좀 무르익었죠. 뭐 중국 알리, 뭐 테무, 뭐 이러면서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라기보다는 원웨이성으로 단기간에 어떤 흐름성을 좀 많이 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행보를 하거나, 그러니까 주가가 좀 쉬어간다거나, 그들도 좀 쉬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가요. 그런 쉬어가는 흐름에서 조금 눌러줄 수 있는 역할도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게 이제 10만 원 초반대까지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눌렸다가 가고 그냥 흐름상으로는 조금 길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뭐 길게 본다라고 해서 제 얘기에서 갑자기 또 안 좋은 얘기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쪽 보기보다는 이 흐름을 탔었을 때 대응을 해주자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뭐 내가 단기적으로 봤다, 중장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단기에 그러니까
매수가 정리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기적인 전략을 짰다 그러면 평단가를 낮춰가시는 게 맞습니다. 낮춰가는 전략은 훨씬 더 낮은 가격, 그러니까 내 평단가가 10만 원 쪽 부근돼야 되는 거예요. 11만 원 아래쪽에 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더 싸게 사야지만 11만 원대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추가 대응은 9만 원대 정도에서만 하시는 게 맞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되 목표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는 한 15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이 흐름상으로 충분히 갈 것 같긴 합니다. 14만 5천 원 정도겠네요. 1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4만 5천 원, 단기 관점이면 매수가 매도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 문자로 쭉 가겠습니다. 네오위즈 홀딩스. 자,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경우가 32,910원이시네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목표가 진단도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비중이 10%다. 계속 행보하고 있죠. 그 행보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한데 조금 더 가더라도 시간적인 투자를 조금 더 하시고요. 추가 대응 굳이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분산 투자하세요. 게임주는 10% 비중의 네오위즈. 그러니까 비중이 10% 정도면 되겠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한 몇 개 정도는 나눠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네오위즈 홀딩스는 굳이 지금 이 추가 매수 대응을 할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32,000원 정도에서 내가 짧게 이거 낮춰놓고 해서 또 짧게 팔 거면 낮추는 게 맞지만 조금 내가 긴 호흡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면 낮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목표가는 42,000원인데 뭐 4만 원, 5만 원까지 갈 때까지 들고 가겠다 이러면서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싸니까 더 사놓을까 하는데 계속 싸지면 이거 괜히 샀나? 무섭다 이렇게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 봤을 때 이걸 사기보다는 이쪽으로 지금 10%만 가져가고요. 나머지 이제 추가 대응하려고 하는 거를 다른 포트 쪽에 그러니까 다른 섹터 쪽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를 분산 투자로 조금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이건 대응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장은 게임 쪽은 뭐 최근에 이제 흐름 상황에서 조금 안 좋은 흐름성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르락내락 반복하고 있는데요. 결국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경기가 회복된다 신호에서도 같은 소비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강연의 안내 마지막으로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끝나고 강남 선릉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샹제리제 센터라고 합니다.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우측에 있고요. 들어오셔가지고 A동으로 오셔야 됩니다. A동 엘리베이터 타고 18층으로 올라오시면은 제가 거기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투자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화이팅 하시고요.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